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장수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느라 화요일 날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상경주 방송과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소통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헤럴드 경제앱의 대상경주 우승마를 찾아라 출전마 분석입니다. 일단 출전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이제 위너스맨, 터치스타맨 그리고 그레이트킹 3두가 올라오고 서울에 이제 12가 출전을 하는데 뭐 현재 1군 강자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돌콩부터 시작해갖고 청담도끼, 문학치프, 티즈플랜 이런 마필들이 있었을 때 그때의 서울의 경주력은 뭐 넘사벽이었죠. 거의 뭐 완벽하게 너무 센 말들이 많았고 그 반면에 부산은 외산마들이 센 말들이 없었습니다. 국산마들은 좀 있었어도. 네,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서울이 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울에 외산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산은 상대적으로 외산마들의 숫자가 갈수록 적어지고 그러니까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편성이 만만하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8살, 9살 이런 마필들이 계속해서 1군에서 경주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헤럴드 경제배 편성 자체는 뭐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이 제일 높은 마필은 문학치프입니다. 뭐 한때 서울 최강자였죠. 서울 최강자였고 2000m 성적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12전을 뛰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경주 기록을 가지고 있고 물론 샴노크도 2000m를 엄청 많이 뛰긴 했지만은 샴노크보다는 문학치프가 거의 뭐 2000m에서 강자들하고 뛰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의 마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파이오니아 오브 더 나일 부마도 뭐 스태미너 일각에는 있는 부마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불리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19년도까지는 서울에서 최강마였죠. 2019년까지나 서울 최강마였는데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2021년 이러면서 대상 경주가 없어졌습니다. 대상 경주가 해체가 되면서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할 수밖에 없고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는 늘 부중을 60kg를 달고 뛰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발목을 잡았죠. 그 부중에 치인 거죠. 그러면서 경주력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가 최근 또 뭐 다른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이도 있고 좀 꺾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 경주가 별정 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치프가 가장 높은 부중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담 중량이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60은 받지는 않겠죠. 59 정도 받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59와 60의 차이는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59도 여전히 고부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경주 2월 경주에서 60kg를 달고 2000m 이착을 했죠. 심장이 고동한테 졌는데 이전 일반 경주 고부중일 때는 이 마필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답보 변환을 못했어요. 발을 못 바꿔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종반에 힘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속된 말로 퍼졌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직선에서 보여주는데 직전 경주는 답보 변환, 발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답보가 관건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세인 기수가 기성을 할 텐데 문세인 기수라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훈련 때부터 그런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답보 변환 여부가 관건이고 뭐 현재 강자들이 다 사라졌죠. 강자들이 다 사라지고 그나마 장거리에서 청담도끼도 직전 경주 뭐 부들부들 떨면서 제외가 됐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이제 신예 4세마들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동안 강자급으로 군림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문학치프. 그래서 이번에도 우승은 몰라도 강력한 입상 도전마인 것은 맞아요. 두 번째는 흑전사입니다. 1800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2000m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합니다. 4전 동안 2착 한 번, 3착 한 번 한 게 다니까는. 하지만은,
대상경주에 오착오착을 하면서 대상경주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약점이죠. 그리고 직전경주 이제 문학치프한테 1마신 지긴 했습니다. 문학치프한테 1마신 지긴 했는데 이게 뭐 결국은 전개의 불리함으로 졌죠. 전개를 잘못 푸는 바람에 문학치프한테 졌는데 전개만 제대로 풀렸으면 문학치프와 충분히 2착 다툼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문학치프는 60kg의 부중이었고 이 흑전사는 52kg였습니다. 제가 52kg였습니다. 부중 차이가 8kg가 났어요. 근데 1마신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문학치프와 흑전사가 뭐 거의 뭐 문학치프가 59를 달면은 흑전사는 거의 58을 달겠죠. 그러니까 부중이 대폭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부중으로 문학치프를 자력으로 이겨내기에는 향후 발전 기대치는 있겠지만 직전 2월 달에 뛴 것만 놓고 본다면 문학치프를 이 부중으로는 이겨내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 마필 흑전사도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여건이 불리해졌죠. 거리가 2000m인 점 그런 건 모든 여건이 불리해진 만큼 흑전사보다는 문학치프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샴노크는 9살입니다. 뭐 이제는 출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경주마이죠. 부마가 더블린입니다. 이 더블린이 에이플릿 알렉스의 자마예요. 그러니까 에이플릿 알렉스 같은 경우는 이쪽 계열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들이 많죠. 예를 들어 갖고 뭐 돌콩, 이 에이플릿 알렉스 계열에 우리나라 대표마가 누가 있냐면은 돌콩, 미스터 어플릿 그리고 뭐 이 계열 같은 계열 뭐 직계는 아니지만 같은 계열로는 뭐 그랑프리 우승한 볼드킹즈 이런 전형적인 장거리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9살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최근 좀 경주력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하락세가 뚜렷하고 그리고 이마필은 대상 경주만 3착만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벽 자체를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벽 자체를 넘어서질 못하고 그 벽의 문턱에서 늘 좀 한계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착만 7번을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삼복이라든가 이런 걸로 재미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최근 성적 하락세가 뚜렷하고 예전에는 이제 무빙을 떨면서 4코너 붙여갖고 선두 붙여 나와서 직선에서 승부를 보는 타입으로 그런 식으로 경주를 전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스피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개가 자동방으로 풀리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추입을 하게 되고 추입 탄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해야 착순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부산에서 레이팅이 최고 높은 그레이트 킹입니다. 대상 경주 입상 경험이 없죠. 그리고 2000m는 꾸준히 뛰었고 얘는 한마디로 천하장사죠. 예전에 60을 달고 4열 5열 뺑뺑 돌고도 뚝심 있게 뛰었던 마필인데 이제 그 나이가 8살이 되면서 그런 뚝심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경주 습성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행 유리형 마필이죠. 앞선을 장악해야 됩니다. 선행을 가야 되거나 선행만 옆에 붙이거나 어쨌든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그런 전개상의 좀 한계치 때문에 결국은 뭐 대상 경주 우승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는데 이번에도 선행을 가더라도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늙었다는 거죠. 그 다음 부산의 터치스타맨입니다. 이 터치스타맨은 뭐 그동안 일반 경주보다는 대상 경주에서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상관 경주인 마일과 장관배를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3세 최우스마입니다. 이 당시에 3세 최우스마가 바로 이 터치스타맨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뚝심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더비 때 오착을 한 이유가 이때 발을 못 바꿨습니다. 코리안 더비 때.
발을 못 바꾸면서 오착을 했고, 농림부 장관배는 마일은 1600이다 보니까 발을 못 바꿔도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농림부 장관배 우승할 때는 이때는 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답보 변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답보 변환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좀 자기가 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발을 바꿨을 때와 못 바꿨을 때의 이 경주력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2000m는 발을 못 바꾸더라도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뚝심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발을 바꾸면은 더 잘 뛰겠죠. 그래서 이 당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데, 발만 바꾼다면 뭐 우승 1순위고, 발은 못 바꾸더라도 적어도 2, 3차계 경쟁력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더불어서 아직까지 5세이고 전성기에 걸음이 있고, 그리고 직전 경주 3월 경주 2000m 경주에서 6착을 했는데, 이 6착은 지금 현재 부산의 내척 무거운 주로를 탄 결과입니다. 즉 주로의 불리함으로 6착을 했지 능력에서 처졌어 아니면 능력이 꺾여서 6착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터치스타맨이 되겠습니다. 위너스맨은 머스키맨 자마입니다. 2000m 한번 우승했고, 지금 현재 머스키맨 자마 중에서 2000m에서 우승한 유일한 마필이 바로 이 위너스맨입니다. 이 위너스맨을 빼고는 2000m에서 우승한 마필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머스키맨의 능력보다는 외조보인 벌포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골리앗 마릴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위너스맨은 그런 모마의 영향으로 2000m까지 꾸준하게 능력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코리안 더비 우승하고 직전 장관배에는 4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금 월요일날 훈련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훈련이 없고, 아무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수요일도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다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참가를 안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가를 안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가만 한다면은 가장 강력한 입상 도전마이긴 하지만은 현재의 훈련 상황을 본다면은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살펴볼 마필은 브리가디어 제너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힘든 태핏자마이죠. 마주가 청팅콩인데, 청팅콩이 저 호주에서 목장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대형 목장입니다. 시스말도 많고,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가장 큰 목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에 있던 마필입니다. 이 브리가디얼 제너럴은. 근데 그 목장에서 경매를 안 하고 한국에 와서 그랑프리를 먹겠다고 한국으로 아주 의욕적으로 도입이 된 마필인데, 한계치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는 1군에서도 꾸준하게 자기 능력 자체는 보여주고 있는데, 1군 최상위급에서는 늘 문턱에서 좌절이 되고 있죠. 1군 상위급 정도, 그러니까 최상위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이 최상위급에 있는 마필들이 다 사라진 상태죠. 뭐 돌콩도 사라졌고, 그래서 문학치프도 좀 늙었고, 뭐 티즈플랜도 늙었고, 청담도끼도 사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최강자로 군림을 해야 되는데, 결정력이 거의 2% 부족한 게 아니라 한 10% 부족합니다. 분명 능력은 있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부미노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1월 4차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뭐 속된 말로 부미노가,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긴 뭐하지만은 정말 못 몰아냈습니다. 말이 자동차도 아니고 밀었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엑셀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그러면서 몰아냈어요. 그러고도 경쟁력이 있는 걸음이 보여줬기에 직전 경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졌어요. 걸음이 전혀 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필 같은 경우는 1군에서도 상위권의 편성을 경주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대상급은 아니다. 여기서 한 템포 넘어서야 되는데 그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국은 경주력 자체가 정체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착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윗상 도전은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왕복것은 부마가 디스크리켓입니다. 상당히 좀 스피드가 있는 그런 유행의 시스말이죠. 지금 일본, 그러니까 달리 목장의 시스말인데 일본에서 시스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일본 목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2000m를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뛴 거 보면은 2000m보다는 단거리가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단거리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1800에서 2000매 이착을 했지만은 그 편성 자체가 1군 최약체 편성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경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타이거 혈통만 본다면 전형적인 장거리마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장거리에서 그 약점을 보이는 이유는 힘쓰는 구간이 짧고 기복을 보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늘 성적에 좀 한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군에서도 좀 늘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력으로 좀 올라오기는 힘든 마필입니다. 구필성은 디스트리드 휴머 자마입니다. 이 디스트리드 휴머는 딱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딱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하나는 근성, 두 번째는 모래주로 강점. 이 딱 두 가지로 권해드리고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시수말을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이어 오브 사이어로서의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경주만은 많이 생산을 하는데 좋은 시수말들은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외면을 받았던 그런 좀 비운의 시수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필성 같은 경우는 마체라든가 혈통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 구필성 같은 경우는 이데모가 블러시라고 이데모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1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번이 1군 첫 무대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우승으로 1군에 이제 입성을 하였는데 2000m 경주 경험은 없고 1800m 이전 2승을 거두면서 1800 중거리에서도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선입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구필성 같은 경우는 늘어난 2000m가 결코 불리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필성도 이번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복병마고 야호 스마트캣 같은 경우는 원쿠캣의 자마로 나이도 7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필은 그동안 단거리에 출전했고 그리고 1군 승군한 이후에는 원쿠캣 자마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한계치에 부딪히고 1군에서도 약체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야호 스마트캣은 출전의 의미가 있는 거고 정문사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이 나이가 6살이긴 하지만 최근 걸음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작년 대통령배 4차 그랑프리 3차 물론 역대 최약체 대통령배였고 최약체 그랑프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2000m, 2300m 잘 적응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전개가 순발력도 있고 추임력도 있고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삼복성 막권으로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바로 정문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볼트맨입니다. 유일한 2군마예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1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중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56, 57을 달았을 때는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중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고 1800m에서 상당히 좀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이 센스쟁이한테 잡히면서 그 3착을 했는데 뭐 불량주로였고 앞에 말들이 잘 뛴 거고 그리고 센스쟁이가 정말 뛰어난 추임력을 보여준 거지 이마필도 못 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볼트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번 헤럴드 대상 경주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저는 이 터치스타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후착을 다툴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이 위너스맨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번에 좀 그리고 그렇다면 문학치프 흑전사 이 두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부중을 감안한다면 문학치프가 더 유리합니다. 흑전사보다는. 그리고 정문사이 요 정도가 이제 후착을 다툴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틈을 이제 복병마로는 이 구필성과 볼트맨 이 두 마필이 최근 상승세의 걸음으로 좀 입상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타맨은 우승 후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그리고 문학치프와 정문 사이는 입상 도전 가능마, 그리고 구필성 볼트맨은 복병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헤럴드 경제배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또 다른 내용으로 실시간 해설 방송, 소통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